창업을 하려면 사무실이나 매장을 얻어야 되는데 주변 부동산에 써있는 가격이나 앱에 나와있는 가격을 보고 그대로 계약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당하신 거예요. 부동산과 앱에 써있는 그 가격은 임대인의 희망 가격입니다. 나 이 정도 받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 전 숫자인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거 진짜 아깝습니다. 월세와 보증금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렴하게는 수십만 원에서 평균 수백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이거 5만 원만 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부천의 아이폰 수리점을 오픈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나 아이폰 수리점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고도 창업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멘탈이 정말 강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2년치 월세를 한 번에 냈는지 그 배경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실을 구할 때마다 늘 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임차인 관점 말고, 그러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임대인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협상의 절반을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부천 수리마블 매장을 계약할 때도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기간 공실로 인한 손실 회피, 관리실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지금 수리마블이 있는 부천 피노키오 상가는 2018년, 2019년도에 완공되어 입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매장을 알아볼 때 사진을 보면 한 번도 임차인이 들어온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최소 6, 7년 동안 임차인이 없었다는 걸 뜻합니다. 임대인은 이 매장을 얻기 위해 목돈을 쓰고 일부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고 있는 중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임차인이 들어와서 월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6, 7년 동안 대출금 뿐만 아니라 매년 7, 9월에 재산세,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각종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매달 관리비도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33만원의 관리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33만원씩 1년이면 396만원이고 6년 이상 공실이었으니까 지금까지 관리비로만 2,300만원 이상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리비도 700만원 가까이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시다가 한 2년 넘게 안 내셨나봐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매장을 운영할 임차인이 있다면 그냥 쓰라고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무상으로 임대를 주더라도 매월 33만원의 관리비 지출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장기간 공실이 유지되고 있는 매장을 얻을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돈의 매력,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합의를 하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사무실을 분양받고 처음으로 임차인을 받는 만큼 월세를 좀 잘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 7년 동안 한 번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은 매장이 두 곳이나 더 있었고 이 두 곳의 임대인 분들도 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대인 분께서 한 발 물러나서 양보해 주셨습니다. 물론 바로 양보해 주신 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임차인을 기다렸는데 임대인 분께서 생각했을 때 너무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거절하시더라고요. 이때가 오후 7시 1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2시간 뒤 이렇게 양보해 주셨습니다. 구수한 사투리를 쓰시는 임대인분의 말투와 목소리에서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 거절했을 때 되게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2시간 동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다른 조건을 제시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임대인 분께서 모든 조건에 동의하겠다고 다시 연락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결정된 상황인데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2년치 월세를 일시불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년치 월세를 한 번에 다 드리겠다고 제안드린 이유는 당연히 월세를 더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낮춰달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숫자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00만원으로 합의를 했다면 2년치 월세가 4,800만원인데 매월 200만원씩 드리는 게 아니라 보증금 플러스 2년치 월세를 일시불로 6천만원을 드리겠다고 제안 드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월세 800만 원을 더 낮추겠다는 제안인데 월세를 낮추겠다고 하기보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얘기하게 되면 임대인분 머릿속에는 월세 4,800만 원이 아니라 전체 금액 6천만 원을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이 목돈을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700만 원 가까이 밀려있는 관리비를 한 번에 상환할 수 있고 다른 사업 자금, 투자금, 부채 상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공실이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절실했을 수 있습니다. 잠시 고민하시더니 이 제안도 받아주셨어요. 위험, 불확실성 감소. 2년치 월세를 일시불로 드리는 대신 월세를 더 낮추는 거에 대한 제안을 받아주신 이유는 장기간 공실로 인한 손실 회피나 목돈의 매력뿐만 아니라 위험, 불확실성 감소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달 월세를 받아야 하는 경우 세입자의 연체, 폐업, 계약 해지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매장은 6, 7년 동안 공실이었어요. 얼마나 유동인구가 없는 곳이면 10년 가까이 공실이었겠어요. 임대인분이 더 잘 아시겠죠. 어렵게 임차인을 구했는데 중간에 장사가 안 돼서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하지만 2년치 월세를 미리 받는다면 최소 2년 동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달 불확실한 월세를 받는 것보다 월세를 더 깎더라도 확실하고 안전한 목돈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임대인이 어떤 입장인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합의점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나 매장을 알아보다 보면 가격은 괜찮은데 위치가 별로고 위치는 너무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땐 위치가 좋고 가격이 비싼 매장을 분석해보세요. 부동산이나 주변 매장에 방문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철판 깔고 물어보세요. 어차피 안 볼 사람들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제시할 좋은 정보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실이라면 그 전에 어떤 용도로 사용했던 곳인지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임대할 곳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 사무실이나 매장을 얻으려는 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44 아저씨의 부천에서의 창업 3달째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